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 전문가 조재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상속세까지 했잖아요. 이번에는 증여세 할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증여세가 훨씬 쉬워요. 네, 계산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실무적으로 계산하실 때는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증여가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요 증여를 받고 국세청에 신고한 건수가 무려 26만 4천 건이 넘습니다. 어때요? 예, 나만 안 받은 겁니다. 나만 못 받은 겁니다. 예, 굉장히 많은 증여가 매년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여세 간단 계산 흐름도를 역시 번호를 매겨서 1번부터 10번까지 쫙 매겨놨습니다. 간단하다고 했는데 복잡하다고요? 말씀 들어보시면요. 이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증여재산 가액, 그러니까 증여받은 금액이겠죠. 여기서 비과세, 채무, 뺄 거 빼줍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가산액, 요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뭐냐면 동일인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즉 아버지가 올 해주고 작년 해주고 재작년 해주고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다 합해서, 즉 10년 동안 같은 분이 저한테 증여를 했다면 합해서 계산을 합니다. 합산하니까 당연히 세율이 올라가겠죠.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1억 주고 어머니가 나한테 1억 주는 전략은 어떻겠느냐? 예, 요것도 합합니다. 그럼 누구가 합하는지 요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뺀 것을 순증여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를 증여세 과세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증여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증여공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간단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상속세에는 굉장히 다양한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기본이고요. 이거 플러스 동거주택 상속공제, 단기 재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등등 알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증여는요, 이 증여공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여를 나한테 주는 사람, 즉 증여자와 받는 사람,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배우자냐, 직계 좀비속이냐, 아니면 기타 친족이냐, 요거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금액만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계산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저랑 같이 외웠던 거 있으시죠? 뭐였습니까? 공제 빼면 과표 곱하기 세율. 물론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여 공제를 빼고 나면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과표 또는 과세표준이라고 하고요.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곱합니다. 그런데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어떻다고요? 똑같습니다. 법도 한 가지 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래서 이 이후는 상속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진 신고하면은 신고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아마 머릿속에 대충 그림은 잡히실 겁니다. 저랑 같이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니까 번호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증여재산 가액, 내가 뭘 받았느냐? 잊지 않으셨죠? 증여는 주는 사람 기준입니까? 받는 사람 기준입니까? 그렇죠.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세련되게 뭐라고 표현했죠? 수증자. 그래서 수증자가 신고를 하는 거고요. 항상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증자가 받은 국내 재산, 해외 재산 모두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만약에 세금을 냈다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요건 빼주세요 라고 나중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가액, 내가 받은 거를 증여재산 가액이라고 한다. 두 번째, 비과세. 뭐 예를 들면 내가
배우자에게 생활비 줬는데 이것도 증여입니까? 그렇진 않죠. 내가 우리의 교육시켜줬는데 이것도 증여입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보통 말할 때 사회통념상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납득할 만한 수준의 생활비, 누가 봐도 가능한 교육비, 이런 것들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뭐 요런 예도 있었죠. 뭐 축의금이나 조의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사회통념상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축의금이나 조의금 같은 것도 증여세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리고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공익법인이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증여세 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공익신탁재산, 역시 공익자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액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아파트를 하나 증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10억짜리 아파트인데요. 집에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그냥 완전 빈 아파트를 받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제가 증여받은 거죠. 그런데 아파트를 증여받긴 했는데 거기에 전세보증금 6억 원에 세입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세입자들이 나가려고 할 때 그 6억 원은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제가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10억 원을 증여받은 걸까요? 아니겠죠. 10억 원에서 그 전세보증금 6억 원을 뺀 4억 원만 증여받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세련된 표현으로 이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을 붙인 증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무액, 주로 임대보증금이나 아니면 은행의 대출금,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걸 증여할 땐 대부분 이렇게 채무액을 일부 낀 상태에서 넘겨주는 부담부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아예 세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채무 부분은 양도세를 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조금 복잡하죠. 이건 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증여재산 가산액입니다. 뭘 더합니까? 증여세율은 10, 20, 30, 40, 50% 이렇게 누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가 1억, 어머니가 1억, 또 아버지가 1억, 어머니가 1억 이렇게 주면 10%, 10%, 10%, 10%만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줬다. 그러면은 총 4억 원을 받은 걸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기간은요. 전체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으면 지금부터 과거 10년 동안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게 있나 없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있다면 합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몇 년이라고요? 10년입니다. 그런데 동일인이 정말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요 증여세에서는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방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저한테 증여를 나눠서 주더라도 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부모가 증여를 해주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합친다. 이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증여재산 가산액의 개념이 조금 신경 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을 쫙 정리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같은 거, 특히 채무, 임대보증금 같은 거 빼고요. 여기에다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안에 받은 거 합산을 하면은 이게 바로 증여세 과세가액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 없잖아요. 이번에 아버지한테 처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증여재산 가액이 곧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러 번 받으면 좋겠지만요. 그 다음 증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증여공제입니다. 증여공제는요. 관계에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딱 한 가지만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 관계다. 그러면은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뒤집어서 표현하면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를 받으니까 과표가 0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직계 좋은 속은 뭐 아버지, 어머니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내가 수증자가 성년이면, 즉 만 19세 이상이면 5천만 원, 받는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요 공제 금액은요, 2023년까지 아마 적용이 될 것 같고요. 2024년부터 좀 더 올려줄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런 일은 많이 없지만 직계 비속이, 즉 나의 아들, 딸이 나에게 증여를 해준다.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겠죠? 이런 경우에도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이라고 보통 나와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촌인의 혈족, 4촌인의 인척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요, 형제자매가 증여해주는 경우, 또는 사위, 장인,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런 관계를 바로 이 기타 친족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0만 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얼마 안 되죠. 예. 하지만 수증자 입장에서 각각 따로따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한테 6억을 증여받고요,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증여받고요, 형님한테 1,000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증여 건건이 각자 증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셋 다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증여 공제를 뺀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왜? 과세표준. 이거 너무나 잘 아시죠? 자, 과세표준 나오면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세율입니다. 예, 일사천리로 넘어가네요. 예, 그래서 세율은 1, 2, 3, 4, 50%고요. 이 구간에 각각 단계별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상속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5번 계산하기 귀찮으면 뭘 외우자? 누진공제액을 외우자. 이걸 적용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50억 과표를 기준으로 똑같이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과표가 50억이면 10%, 20%, 30%, 40%, 50%를 다 따로따로 구간별로 계산을 해서 더하면 20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5개 다 계산해서 더할 필요 없이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만 기억하신다면, 50억 곱하기 50% 하면 25억이죠. 빼기 4억 6천 하면은 20억 4천만 원이 한꺼번에 계산이 되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예, 그래서 누진공제까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산출세액 다음에는 빼줄 걸 빼줘야 되겠네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라고 그랬죠. 증여는 조금 더 짧습니다. 증여는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공제율은 똑같습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모두 3% 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이것도 날짜 넘기면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플러스 20%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와, 플러스 20%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예, 이거 피하기 위해서 제대로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납부세액 공제가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안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있으면 합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10년 내에 증여 받았을 때 증여세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도 내고 이번에 합해서 세금 더 내고, 그럼 이중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차감해주는 차원에서 전에 냈던 증여세 산출세액을 빼주는 게 바로 납부세액공제입니다. 예, 이래서 이 세액공제까지 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세청에 내야 될 납부할 증여세액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채무액 아마 없을 거고요. 증여재산 가산액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넘겨주신 돈, 증여해주신 돈에서 뭐만 빼면, 증여공제만 빼면 그게 바로 과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과표에서 세율 곱하면 바로 산출세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증여는 계산 방법이 증여공제만 제대로 빼면, 그리고 세율만 곱하면 바로 내야 될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증여세 샘플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증여받은 금액에서
성년 기준으로 5천만 원 징역 공제 빼면 그게 바로 과표고요. 여기서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니까 여기서 3% 신고세액 공제만 빼면 바로 이게 납부할 세액이 되죠. 그래서 다 빼고 요 샘플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5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공제 하면은 과표가 빵! 당연히 세금 낼 돈 없겠죠. 1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럼 5천만 원 공제하고요. 과표가 5천만 원이죠. 1억까지 10%니까 10% 세금을 계산을 하면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자지신고 해야죠. 3% 15만 원 빼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485만 원이 되겠네요. 3억이면요. 5천만 원 빼니까 2억 5천이고요. 세율 구간이 올라갔네요. 20% 빼기 누진공제액 1,000만 원. 계산하고 3% 차감하면 3,880만 원 세금을 냅니다. 자, 맨 끝으로 가볼까요? 50억을 증여받았다. 와, 꿈같은 얘기네요. 예, 5천만 원 공제하면 과표가 49억 5천만 원이고요. 당연히 세율은 50%죠. 누진공제액 4억 6천 계산하면 세금이 19억 5,455만 원이 나오네요. 아, 이렇게 세금 내더라도 50억 증여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증여세 샘플까지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그 셀리몬 증여세 계산기로 들어가셔서 정말 내 정확한 상황에 맞는 세금 계산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속세, 증여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에 또 더 자세한 내용으로, 더 즐거운 내용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